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와 의회가 어린이 보육재단 예산 출연액 규모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어린이 보육재단은 올해 예산이 제때 수립되지 않아 신규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한 어린이 보육재단. 출범 5년 차를 맞아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내용의 기금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을 두 차례 걸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의 예산 독립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과도한 예산 증액이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금 난 소상공인 무조건 소상공인 해라. 지금 죽을 뻔하죠, 소상공인들이. 그 돈 갖고 제가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아직 보육재단 아직 남았다. 5억씩 좀 또 5년 해왔으니까 5억도 하든지 10억을 하든지 해서 그때 그 지원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고 하지 말는 거 아니지 않냐.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방을 벌이는 사이 어린이 보육재단은 올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 광양형 양육비 지원 사업, 등하원 도우미 사업 등 새롭게 준비했던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재단은 자녀기금 55여 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집행해 계속 진행해왔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등 11개 사업만 최소한 수준에서 일단 추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 출연금이 부결이 되어가지고 기존 저희 재단 그 기금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사업으로 7억 정도의 사업으로 지금 축소 운영이 된 사업이고 현재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첫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광양 어린이 보육재단. 이제 시 집행부도 의회도 적절한 교차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은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1년 은파교회 결산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한 해 수입액을 노회에 허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병이라는 변칙을 통해 불법 세습을 단행해 논란을 빚은 여수 은파교회. 저희 취재진이 지난 2011년 여수 은파교회의 결산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은파교회의 한 해 수입액은 44억 원, 하지만 은파교회에서 노회에 보고한 수입액은 20억 원으로 무려 20억 원가량 차이 나는 상황. 보고한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상회비, 즉 노회 운영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줄여서 보고한다는 것이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한 장로의 증언입니다. 다 액면 그대로 보고가 안 됩니다. 노예 내는 것은 일단 교회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적게 내려고 그러지요. 또 뭐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도 없는 거고 통상적이지요. 최근까지도 노회 상회비는 비슷한 금액대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여수노회 관계자는 결산액은 담임 목사와 당회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한다며 은파교회 같은 대형 교회일수록 금액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관계자들은 허위 보고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꼼수를 이어나가기 위해 세습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은파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 다 따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더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회비도 정확하게 내고 자기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목회자들의 세습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지만 은파교회는 여전히 세습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 해도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고 왔네. 여수 지역 예장통합교회 소속 목회자 등 60여 명은 지난 1월부터 세습 반대운동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동부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세습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변칙적인 교회 세습 시도를 규탄했고 앞으로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연일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전남은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다음 달 새 학기가 되면 도내 20만여 명의 학생들이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만큼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확진된 전남 지역 학생은 2,300여 명.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역 내 감염이 잇따르면서 교직원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길어진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결손은 물론 사회성도 저하되면서 학교 생활 만족도가 크게 낮아진 상황.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남 지역 학교들도 새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등교 수업은 학습 결손 그리고 정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학교 일상 회복과 교육 회복의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자가검사 키트로 가정에서 주 2회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등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할 이동 검체팀 5개 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격 수업 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 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20명 이상의 공무원이 확진된 무안군청에서도 청사 폐쇄 없이 업무가 정상 운영된 가운데 병원과 경찰서 등 필수 시설들도 교대 근무 체계 등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또 경찰서 또 필수 분야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비시피 계획을 다 이렇게 이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2주 동안 전남에서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가검사를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사 과정이 조금 아프고 번거로워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국내의 한 연구진이 가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다란 면봉을 코 안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바이러스를 채취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19 검사 방식입니다. 하지만 면봉으로 코 안쪽을 찌르는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성인들도 불쾌감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당분간 더 많아질 전망. 확진자가 폭증하는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접촉자들도 늘고 있고 정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 2회 자가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입을 가글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 방식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가글액을 입에 넣고 2분 동안 헹군 뒤 깔때기를 이용해 채취 용기에 담고 진단키트에 떨어뜨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글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는 별다른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작두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이 같은 구강 가글법을 개발했습니다. 작두콩 추출물은 입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 가글액을 이용해 확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97.8%의 정확도로 실제 감염자를 구분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에도 게재됐습니다. 작두콩 이 단백질이 바이러스 단백질에 잘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에 붙어있는 것을 잘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연구진은 식약처의 구강가글법을 적용한 채취 도구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데 이어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등록 이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단체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기초단체장인 A씨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직 기초의원 B씨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본인 소유의 땅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650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경도 연륙교 건설 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공사 착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민원으로 인해 경도 연륙교 실시 설계가 중단되면서 관련 예산 80억 원이 모두 이월됐으며 여기에 여수시 분담금을 제외한 국도비 287억 원 등 총 36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조만간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자청은 이처럼 여수시 분담금을 당장 확보하지 못해도 착공은 할 수 있지만 경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연륙교 건설을 위해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책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올해 2조 원 투자 유치와 1,5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한 해 동안 투자 금액 2조 원, 투자기업 46개사 유치를 통한 1,5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2차 전지 등 미래 전략 산업과 철강, 화학 주력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과 수소, 이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해외 기업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월지구 조성 사업과 화양 복합 관광단지, 두우 레저단지 조성 등 주요 개발 사업의 진행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